전 시간에 우리가 미분계수를 배웠는데 안 배운 친구가 있다고 하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첫 번째 배우는 게 평균 변화율, 이게 뭐였냐면은 어떤 함수가 있고요. 보통은 구간을 줘요. A부터 B까지. 아니면은 이제 X는 A에서 B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X의 범위를 주는데, 요 범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다? 그냥 두 끝점을 연결하는 기울기로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이해 가나요? 보통은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델타 X분의 델타 Y. 내용은 간단하죠. 그냥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좌표 A부터 X좌표 B까지요. 또는 구간 A 이상 B 이하. 이게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요점의 좌표가 A, F, A일 거고 요점의 좌표가 B, F, B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둘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 얘 기울기 구하는 거. 그렇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바로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첫 번째 용어는 끝. 이해가죠? 우리가 그동안 썼던 그냥 두 점 끝을 연결하는 기울기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는 평균 변화율 용어로 쓰는 거고요. 두 번째 배우는 게 이제 미분계수. 미분계수란 말을 먼저 쓰지 말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데, 요 값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분계수라고 쓴다 이거죠.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보다는 요 용어를 더 많이 쓸 겁니다. 이건 이제 보통 어떤 하나의 함수와 X좌표를 이렇게 하나만 줘요. 하나만 주는 이유는 이제 그 한 점이 이제 고정점인 거죠. X좌표가 A인 요 함수 위의 이름이 좌표는 이제 A, F, A고요. 네, 지각생 한 명 더 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결석 2명입니다. 애들 겁나 많아요. 현재 8명인데 방학 끝나면은 이제 평일반으로 잠시 도망갔던 애가 다시 여기 오면 이제 9명 될 거예요. 꽉 찰 거예요. 여기 터져요. 한 점 좌표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또 한 점을 동점, 움직이는 점으로 해서 이 점을 이 점에 다가가게 할 때 기울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움직이는 점이다 보니까 얘의 좌표는 당연히 이제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X 좌표를 X라고 놓으면 여기 좌표는 X, F, X가 될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렇다면은 요 둘 사이의 기울기는 방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두 점의 기울기니까 X, F, X와 A, F, A 사이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점이 점점점 다가간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미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되는 값을 우리 앞으로 이제 미분계수라고 부를 건데, 요 값이 수렴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다? F 프라임 A라고 표현하기로 했다. 기억이 나? 기억이 나? 표기법은 되게 많습니다. 요거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표기법이 이거거든요. 일단 요 두 가지 표기법만 하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미적분 가게 되면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요거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표기법은 F'A라는 표기법을 하나 배우는 거고, 요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고정점 한 점 A, FA를 둔 상태에서 또 하나의 동점의 좌표를 지금처럼 좌표로 두는 게 아니라 요 X 좌표 사이의 거리, 요 값을 H로 놓고 정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이 거리가 H면은 여기 좌표가 A 더하기 H인 건 이해 가죠? 이 함수가 Y나 fx라는 함수라면은 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h, fa 더하기 h인 것도 이해가죠? 그 점과 그 점 연결한 기울기를 식으로 쓰면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은 얘 빼기 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점이 그래프를 따라 점점 가까워지는 요 둘의 기울기를 구하는 개념인데요. 요 폭이 점점 0으로 가까워지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얘는 보통 이렇게 써요. 얘랑 얘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걸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걸 쓰기도 한다. 그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었죠. F'A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어떻게? 동점의 X좌표 자체를 변수로 두는 방법. 두 번째는 이렇게 이건 어떻게? X좌표까지의 그 동점까지의 X좌표의 그 차이 증가량을 변수로 놓고 푸는 방법입니다. 둘 다 똑같은 값이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점이 이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결국 무엇의 기울기?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외워둬야 할 것은 첫 번째가 접선의 기울기 또는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인 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도 수업했고 유튜브에 올려놨지만 뉴페이스들이 또 와가지고 나는 들은 적이 없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할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갖고 이제 푸는 것들이 나와서 안 하면은 이제 수업을 못 쫓아가요. 우리 필수 이제 3번 할 차례인데요. 1번, 2번 풀이한 거는 저기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푸는 거를 보고 오시고 3번부터 다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다 못 외웠을 가능성이 높은데 외운 거 맞아? 너 외웠니? 미분계수 방금 한 거. 너 외웠니? 나 써볼래? 외웠니? 정말로? 불러봐. F'A가 뭐라고? 불러봐. X-A분의 갑자기 리미트가 또 생기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fa요. 또 하나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오케이. 요거 오늘도 여러 번 등장할 것 같으니까 위에 써놓고 하겠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필수 이제 3번 볼게요. 57페이지. 문제가 뭐냐면은 F1 값은 2고 F'1 값은 6이래요. 그럴 때 1, 2, 3번 세 개의 극한값을 구하시옵니다. 참고로 지금 나와 있는 정보 F1 값은 2고 F'1 값은 6이다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방금 내가 적어준 요 두 가지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다시 좌표 평면 위에 이게 뭔 뜻이야? 1,2 F1이다. 1,2를 지난다 이 뜻 아닌가요? 이 그래프는 여기를 지난다? 이해가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F'1은 6. X좌표 어디에서? 1에서의 무슨 기울기? 접선 기울기. 그게 얼마다? 6 나온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선 기울기 6 나오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실제 그래프가 뭐 정확한 모양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충 모양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거 이해가요? 이 상황 하나를 저렇게 식 두 개로 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F1은 2. 다시 한번 뭐라고? F1은 2. 이게 뭐야? 뜻은? Y는 fx라는 함수가
1,2를 지난다. 이 뜻이라고 이거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렇잖아. 여기다 1,2 대입하면 이 식 아니야? 그치? 뒤에 있는 건 이건 뭐라고? 뜻이? x좌표 1에서의 무엇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 값이 얼마다? 6이다. 이 뜻이라고. 이해가 가죠? 아, 방금 내가 이거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할 때. 저것이 뭐라고요? 이름이? 순간 변화율. 또 미분계수. 또 세 번째 뭐야? 접선의 기울기. 둘의 기울기가 아니라 이 동점을 이 정점 쪽으로 이렇게 붙여낸 이 둘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는. 자, 1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fx 빼기 f1. 그러니까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도 모르고, 그치? 그냥 이런 상황 하나만 주어진 상태에서 저 값을 계산하라 이거죠. 주어진 값을 적절히 변형하여 우리가 앞서 배운 이 모양과 맞추는 문제입니다. 지금 얘는 정의상, 편의상 이렇게 부릅시다. 요거 1번, 요거 2번 이렇게 부를게요. 편의상. 1번으로 풀란 얘기일까요? 2번으로 풀란 얘기일까요? 이게 1번이겠죠. 누가 봐도. 왜? 이거 숫자 1이잖아. 다시 리미트가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0이잖아요. 보다시피 이건 숫자 1이고 0이 아니잖아. 그치? 왼쪽 걸로 푸는 건데요. 왼쪽 거랑 딱 비교해 보세요. 뭐가 안 맞는 게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모양이. 그래서 준식을 저거랑 맞추는 거야. 어떻게? 분모를 인수분해해요. 분모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 빼기 1인 거 이해 가죠? 분모. 그쵸? 그리고 분자 여기다 쓰고 이렇게. 여기 곱하기 1 쓸게요. 이거 이해 가요? 똑같은 것이? 여기 앞에 리미트 붙여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질문. 이게 뭐예요? x, f'1이지. 그치? 이거 정의 그대로 아니야? 요 a 자리에 숫자 1 쓴 거잖아, 지금. 그치? 이게 f'1이야. 그다음 곱하기. 요거 x가 1에 가까워지면 요거는 1 더하기 1분의 2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2분의 1에? 그래서 준식은 다음에 값에 수렴하면 되겁니다. f'1 값이 아까 6이라고 했죠? 6 곱하기 2분의 1. 답은 3이죠. 이해 가요? 여러분의 우표는 이제 이렇게 리미트 어쩌고저쩌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우표는 리미트 하고선 분수 모양. 분자가 f 뭐뭐 빼기 f 뭐뭐 이런 꼴일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요 정의 그대로 이용해서 맞춰내는 문제예요. 이렇게 똑같이 요 모양 틀을 똑같이 맞춰라. 그런 문제예요, 지금. 요거 한때 수능에 엄청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은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한때 수능에 엄청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왔던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요즘은 안 나와요, 잘. 학교 시험은 나올 겁니다. 2번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제곱 빼기 f 세제곱이구나. 분의 x 빼기 1이래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 극한 리미트는요. 1번으로 푸는 것 같아요? 2번으로 푸는 것 같아요? 1번으로 풀려고 만든 문제예요. 뭘 보고 할 수 있다고요? 그거 1이잖아요. 0이 아니잖아요. 0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 하나는 숫자 부분이 0으로 가는 거냐 그게 아니냐. 물론 이게 0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요. 괄호 안에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있냐 없냐예요. 이해 가요? 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요걸로 푸는 거겠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 가요? 저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보고 1번으로 푸는 거야, 2번으로 푸는 걸 정하는 겁니다. 요거 1번으로 푸는 겁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보다시피 이게 똑같아야 돼요. 요 안에 들어간 게 요거랑 똑같습니다. 보다시피. 요 안에 들어간 게 누구예요? 보다시피 x제곱이죠. 그럼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이쪽도 똑같이 x세제곱이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볼게요. 준식을 잘 봐. 얘 빼기 얘지. 분자는 얘 빼기 얘고.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눌게요. 어떻게? x세제곱 빼기 1씩 이렇게.
왜 하필이면 이거냐고요? 얘랑 맞춰야 되니까 위아래. 위아래가 똑같잖아. 그치? x, x, a, a 똑같잖아. 그치? 이것도 똑같이 하려고. x 세제곱, 세제곱. 1 맞추려고. 근데 얘만 나누면 불공평하잖아. 하자. 그치? 주어진 식을 동시에 분모도 분자도 같이 세제곱 빼기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 갑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리미트 붙여 있는 거예요. 다시 이거 인수분해 되죠?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 거 이해 가죠? 그럼 분자에는 x 빼기 1이랑 약분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분자는 보다시피 뭐만 남아? 얘만 남지. 얘 분의 1만 남지. 그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분의 1만 남겠지. 이해 가니? 이 분모는 그냥 쓸게요. 똑같이. 세제곱 빼기 1분의 fx 세제곱 빼기 1. 이거 앞에 뭐가 있다고요? 리미트 기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 x의 값이 1에 다가가면요. x제곱의 값이나 x세제곱의 값도 1에 간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다시 할게요. 논리를 잘 따라오세요. x가 숫자 2에 가까워져요. 그럼 이걸 제곱한 값은 얼마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1을. 4겠죠. 이걸 세제곱한 값은 얼마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8이겠죠. 이런 논리 흐름 이해 가냐고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x제곱의 값이 4에 가까워지면 x가 2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나요? 제곱의 값이 4에 가까워지면 x값은 2에 가까워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않아요? 왜? 마이너스도 있지 않나요? 음수? 이해 가요? 근데 이건 가능하거든요. 세제곱의 값이 8에 가면요. x의 값은 2에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논리는 가능해요. 이건 이해 가요? 이런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x는 1에 가까워진다고 했죠? x 세제곱이 1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x의 값이 1에 다가가면은 세제곱을 해도 1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보세요. 요 극한 풀 때는 요거 밑에 거 보고 풀게요. 다시 한번. 요 밑에 거에는요. 리미트를 요 아래 걸 적용시킬게요. 그럼 보세요. 리미트 얘분의 얘입니다. 이 전체 동그라미 친 게 얼마죠? 다시 할게요. 요 세 개가 똑같고요. 요 세 개가 지금 똑같다고요. 그쵸? 이해 가냐고. 요 세 개가 똑같고요. 요 세 개가 똑같잖아요. 111. 이게 뭐게요? 동그라미 친 게. F'1입니다. 이해 가요? 그렇게 될 때까지 외워야 한다니까요. 이게 딱 보고 이게 이거네 라고 나올 때까지. 분자는 먼저, 분자 풀 때는 요거 쓸게요. 위에 거 쓸게요. x가 1에 가까워지면요. 1이잖아요. 그쵸? 대입하니까 1 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네. 그치? 이렇게 쓸만한 겁니다. 번분수이므로 3 곱하기 F'1분의 1에 수렴하는 거죠. F'1이 얼마라고요? 6이라고 했죠? 18분의 1에 수렴하겠네요. 이렇게.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네, 지금 오늘 또 새롭게 참석한 뉴페이스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수2부터는 수학이 조금 달라요.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원까지는 약간 맛보기 같은 느낌이랄까? 시식 코너에서 파는 약간 그런 한번 맛보고 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수2부터가 이제 본품입니다. 여기부터 수학 시작이거든요. 참고로 식도 되게 복잡하게 변형되고 오래 걸리고 길어요. 이거 눈으로 그냥 대충 쫓아갔다가는 못 쫓아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반드시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지금 열심히 써놔야 나중에 3학년 때 미적분 가서 조금 할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극한의 변형이거든요. 거의 이제 최고 난도의 급의 변형입니다. x 값이 1에 가까워지는데 x 빼기 1분의 xf1 빼기 fx. 이게 좀 그렇게 하는 게 문제에서 f1을 2라고 줬거든? 여기 숫자 2로 고쳐서 푸는 법도 있긴 해요, 사실은. 근데 원래 그게 이 문제의 출제의 의도는 아닙니다.
사실을 요 앞에 곱하기 1이 있는 거거든요. 1 곱하기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자, 어쨌든 이것도 보세요. 주어진 리미트를 계산하셔야 해요. 이 계산의 가장 기본은 요 틀에 맞춰서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숫자가 1로 가죠? 극한값, 리미트 1. 그쵸? 이거 마찬가지 1번으로 푸는 겁니다. 여기 x 빼기 1, x 빼기 1 딱 맞춘 거 보이죠? 그럼 분자 쪽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너희들 생각해. fx 빼기 f1이지, 그치? 근데 fx가 있어도 이거 부호가 앞에 음수고 f1은 없어 지금 참고로 문제. 이해 가니? 그걸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플러스 f1 마이너스 f1을 이렇게 분자에다 할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 곱하기 f1, 1 곱하기 f1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작업을 해요. 왜 1이냐고요? 요 앞에 개수가 1이라 그래요. 원래 엄밀하게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해줄게요. 그럼 분자를 적당히 둘씩 짝지을 건데요. 요 마이너스 하나, 요 뒤에는 플러스 하나랑 짝짓고, 요 플러스 개수는 요 뒤에는 마이너스 개수랑 짝지어볼게요. 요거 두 개를 묶으면 얼마나 묶을 수 있죠? fx랑 빼기 f1이랑 묶는다면 f1이겠죠? 둘을 f1로 묶으면 남은 게 x와 빼기 1인 거 혹시 이해 갔어요? 이 둘은 분모 누구고요? x 빼기 1. 이거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 보로 이렇게 묶을게요. 둘을. 그러면 분자가 fx 빼기 f1인 거 이해 갈까요? 분모 x 빼기 1이고요. 준식이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됩니다. 이해 가요? 요 식에 헷갈리면은 집에 가서 오늘 녹화된 거 열심히 봐. 저번 주 거랑 이번 주 거랑 같이 올려줄 테니까 다 보세요. 알겠죠? 여기 리미트 붙은 건데요. 앞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x 빼기 약분돼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얘만 남잖아요. 이거 얼마인데요? 2램에 앞에 건 2가 나오고요. 이거 리미트 붙이면 뭐죠? 뒤에 있는 이 식은 리미트가 붙이면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f'1 아니겠냐고. 따라서 6이라며. 2 빼기 6이네. 맞아. 이해가 되실까? 네. 그래서 이제 57페이지에 있는 이 필수지 3번은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미분계수 f'A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한다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했을 때 한 번은 요거를 변형하는 걸 풀어보자. 그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필수지 2번이죠. 또 하나는 요걸 변형하는 걸 풀어보자. 지금처럼. 3번에서. 어차피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고 좀 버거우면은 부탁한데 필수 예제만이라도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조차 복습 안 해주면요.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는 진짜 산으로 가요, 문제가. 진짜로. 문제 겁나 어렵다고요.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진짜로. 수원은 애교라니까요. 수원 솔직히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수원에서. 근데 수투는 어려워, 진짜로. 우리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것들 다 수투 문제입니다. 어려워, 겁나 어려워, 이거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4번. 58페이지. 써놓고 할 거예요, 계속. 써놓고 할 거니까 제발 오늘 내로 좀 외웠으면 좋겠네요. 잠깐, 미분 가능이 지금 안 나올 텐데, 용어가? 이 다음에 나오잖아. 아이씨. 이 책 편집자 아주 엉터리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 없어. 미분 가능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냥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더하기 1. 자, 요 식을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대요. 그건 이해 갔어? 다시 한번. 여러분 보통 fx 하면은 뭐 2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보통 주잖아요, 보통. 그렇죠? 다시 한번. fx는 얘야 라고 보통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쵸? fx는 다음과 같은 이차 함수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주지 않고 fx는 fx 더하기 1에다가 3을 더한 거랑 같지롱. 약간 이런 식으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익숙하죠, 이 방법.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수열로 따지면은 점화식 같은 거잖아요, 이게. 다음 항은 뭐야? 앞선 항에다가 2 더하면 되지롱. 이렇게 준다 이거죠. 어?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초항이 1이고 공차 다 까먹었지, 니들. 다 까먹었지.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이고 마이너스 1인데.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자인 등차수 혹시 기억나요? 다 까먹었죠? 이게 문제예요. 배웠던 건데 까먹는다 그지? 이렇게 주는 방식도 있었지만 야 공차가 2고 초항은 1이야를 이렇게 주는 방법도 배웠어요 분명히. 그쵸?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정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반항을 꺼내드는 방식. 점화식.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재기호출. 자기를 부르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단 말이야. 그치? 마찬가지인 게 함수도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요. 함수를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fx는 뭐냐면은 fx야. 약간 이런 느낌을 준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보고서 fx가 몇 차 함수고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어요?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이제 미분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관계식이 있고 f 프라임 제로 값을 4라고 줄 테니 f 프라임 1 값을 구해봐라는 문제입니다. f 프라임 1부터 해볼게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구하시오 했으니까. 그럼 f 프라임 1을 정의대로 여러분이 배운 정의는 뭐밖에 없다고? 이밖에 없다니까? f 프라임 미분계수 a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저거밖에 안 배웠다고. 1이야. 왼쪽 거 쓸 것 같아요? 오른쪽 거 쓸 것 같아요? 1번을 써서 푸는 건가요? 2번 써서 푸는 건가요? 문제는. 둘 다 모르겠으면 둘 다 써보는 건가? 이렇게 써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꿔 타는 건가? 힌트가 있다니까요. 뭐? 이거 함수 안에 플러스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뭐라고요? 2번으로 푸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이해 가요? 자, f'1을 2번을 써서 쓰면 어떻게 쓰는 거죠? 리미트? 뭐가 어디로 갈 때? h가 어디로 갈 때? 아, 알려줬잖아, 씨. 뭐 분해? 2번 쓰는 거라고. 뭐 분해? 어? h분해. 뭐?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아. 뭐? f. a가 어딨어, 여기? 뭐라고요? 1 더하기 h. 그 다음 FA요? 1이요. 그러니까 안 외웠다는 거야. 아직도 못 외웠다는 거야. 이게 안 나오잖아. 술술술. 나는 항상 하는 얘기예요. 모르면 보고 하라니까요. 제발. 보고 하세요. 모르면. 써놓고 보고는 읽을 수 있니? 니들 그런 거 안 하니?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1번 일어나서 여기 지문 읽고 해석해봐. 이런 거 안 시키니? 시켜요? 안 시켜요? 아니,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영어 시간에 학교에서. 우리 때는 그게 단골이었어요. 그럼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만약에 내가 21번이야. 오늘이 11일이야. 시킬 것 같죠? 느낌이? 11번 시키고 그 다음 21번 시킬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두 번째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럼 애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리 영어 책에 있는 단어를 다 사전 펴서 다 발음까지 다 적어 놓습니다. 미리 연습하는 거죠. 일어나서 읽어 하면은 사실상 영어 그 본문을 읽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옆에다가 따로 적어 놓은 거 그거 읽는 거지 본문을 읽는 게 아닌 거예요. 모르겠으면 보고 읽으라고. 이게 어려워? A를 1로 고친 것밖에 없잖아 지금. 그치? F 프라임 1이라며. 그럼 여기 A자가 1이네. 여기가 1 두 번만 1 들어가는 건 이게 어려워?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예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여기 더하기 기호 있죠? 여기 더하기 기호 있네요. 이거 뭐라고 쓰는 걸까요, 그러면? F1 더하기 H니까. 뭐랑 똑같다? F1 더하기 FH 더하기 1. 이랑 같은 거죠. 이거 이해 가요?
뒤에 빼기 F1도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플러스 F1과 마이너스 F1이 지워지죠. 이렇게 두 개가. 그럼 요거만 남네요. 그렇죠? 보다시피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h 더하기 1만 남아요. 아, 요거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fh 여전히 아직도 모르잖아. 그치? 근데 이거 봐라. 저게 수렴은 할까? 수렴 안 하면은 저 구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어차피. 값 없으면 하면 끝나는 거니까. 없는데 뭘 구하라는 얘기냐? 없다 하면 끝나는 거니까. 저기 있을까요, 과연? 자, 잘 보세요. h형이 가까워집니다. 분모가 얼마에 가까워지죠? 분모가 얼마에 가까워지죠? 0. 그럼 분자도 0에 가까워져야 이게 그나마 수렴하는 형태 아닐까요? 분자 0에 가는 거 어떻게 확인해요? 즉, h0을 대입하면은 f0 더하기 1 아니야? 이게 0 나온다. 다시 말해서 f0이 마이너스 1인 거 어떻게 확인하죠? 대체? 그래서 맨 처음 식에 x와 y에 둘 다 0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저희가 뭐라고 쓰는 거죠? f0 더하기 0. 우변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1이죠. 오! f0 하나씩 소거되죠? 좌우에 하나씩 있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f0이 얼마예요? 보다시피 마이너스 1이에요. 오! 맞네. 그러니까 0분의 0꼴 맞거든, 이게.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게요. h분의 fh. 저거 더하기 1이라며? 저거를 빼기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는 것도 혹시 이해 가요? 빼기 마이너스 1? 이것도 더하기 1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이요.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는 것도 혹시 이해 가요? h형이 가까워질 때 h분의 fh 빼기 f 제로라고요. 이거 이해 가요? 자, 그 다음 요거 뒤에 빼기 0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0을 빼나 마나니까. 그치? 질문! 이건 뭐게요? 그렇지. 몇 번 때문에? 1번 때문에. 이게 F' 제로입니다. 1번. 이해 가요? 여기가 0 아니냐고. 0, 0, 0. 그러니까 F' 제로 아니냐고. 이해 가? 단지 문자가 H다 그래? 이거 X로 바꾸면 되는 거야. X, X. 똑같잖아. 왼쪽 다 H, 오른쪽 다 0. 보이냐고. 따라서 F' 제로가 얼마? 4라며? 는 4네요. 정답은 4네요. 요거 시험에 100% 나옵니다. 뒤에 가면 도함수 배울 테니까 거기서 또 여러 번 할 거고요. 앞으로 시험 대비하면서도 여러 번 할 거니까 알아두세요. 이렇게 저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 정의 이용해서 푸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100% 나옵니다.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가끔은. 다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5번 문제는 쉬운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맨 처음 했던 게 평균 변화율. 기억나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라고요? 이름이 계속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순간 변화율, 두 번째가 미분계수, 세 번째가 뭐라 했죠 아까? 접선의 기울기. 그쵸? 그러니까 5번 문제는 그걸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이게. 자, y는 x라는 1차 함수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아래 볼록인 함수 y는 fx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x좌표 두 개를 하나는 여기, 하나는 교점 자리에 각각 x좌표 a와 b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까지 이해 가죠?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해 가죠? 그럴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옵니다. 기억을 보면요. a분의 fa와
B분의 FB를 비교하면 이쪽이 큰 게 맞냐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아까 평균 변화율 할 때 평균 변화율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죠? 그쵸? 델타 X분의 4Y 그쵸? 이거요 이렇게 했던 것도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는 뭐가 박혀야 되는 거냐면은 요거 분의 요거 빼기 요거 분의 요거 꼴. 그러니까 요런 꼴이 딱 등장하면은 이거 평균 변화율이구나 또는 이거 기울기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다시 할게요. 내가 만약에 A 빼기 3분의 B 더하기 1 썼어. 그럼 니들 이걸 뭐라고 해석해요 보통? 아 분수구나라고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나온 분수 보면요. 아 이거 A, B부터 3, 마이너스 1 이 둘을 연결한 기울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아,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이해 가요? 이렇게 빼기꼴 나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저거 기울기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 가요? 다시 해볼게요. A분의 B 더하기 3은 그럼 뭔데요 대체? 이거요? A, B와 0, 마이너스 3의 기울기죠. 여기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이게 빼기 0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요? 이건 뭐게요? 이거요? 여기 뒤에 빼기 0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겠어요? 원점과 A, FA를 연결한 기울기. 이거 이해 가요? 얘는 뭔지 알겠어요? 원점과 B, FB. 그럼 원점과 A, F는 여기냐? 이렇게 둘 연결한 기울기라. 원점과 B, FB 얘 연결한 기울기. 누가 더 기울기 큰 거예요? 얘가 큰 거 맞아요? 이해 다시 할까요? 내가 이거 전에 설명했던 건데요. 1학년한테 얼마 전에 수업했던 건데 다시 물어볼게요. 1참수죠. 이게 뭐죠? 기울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A가 커질수록 뭐 한다? 뭐 배웠죠? 뭐라고 배웠어? 난 수업했을 거예요 분명히. 언젠가 수업했을 거예요 분명히. 기울기가 커질수록 뭐 한다고 배웠죠? 어? 아니에요. 뭐라고 배웠죠? 뭐라고 배웠죠? 제가 말한 거는 양수일 때 성립하는 거죠. 음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쵸? 뭐라고 배웠죠? 나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분명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뭐 한다? 회전한다. 아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야, 이게 기울기 1짜리인 건 이해가? 기울기가 커진다. 2.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가? 기울기 작아진다. 2분의 1. 기울기 0.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마이너스 2. 이거 아니야? 그치? 기울기가 커지는 게 이거 아니야? 이게 기울기 커지는 거 아니냐고. 시계 반대로 이렇게 돌지 않아요? 직선이? 그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커진다고요. 이해가 가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큰 건지 얘가 기울기가 큰 건 right, left, right, 좌변, 우변 누가 더 큰지 알겠냐고요. 이게 left의 기울기고 이게 right의 기울기잖아요. 시계로 도는 게 right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변이 더 크다고요. 이해가 가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 기울기 비교, 특히 음수 쪽에서 비교할 때 헷갈릴까 봐 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 저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 안 했냐? 비법 노트 만드시라니까 빨리. 비법 노트를 만드세요. 저렇게 흘러가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분수 아까 보는 거 아까 얘기했죠. 분수 보는 거. 이 빼기 0 나오는 거. 니은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2항에 놓은 건데 혹시 2항에 놓은 거로 보여요? 다시 할게요. B가 A보다 큰 거 이해 가죠? 양수인 건 이해 가죠? 양변을 요 부등식의 양변을 B 빼기 A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양수라는 걸 왜 확인시켰냐면은 나눌 때 부동방이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양수라서. 이거 이해 갔어요? 니은은 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를 증명하는 거죠. 얘를 증명하면은 니은도 증명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니은으로 이것의 참거짓을 대신하겠다고요. 자, 이거 참인가요? 얘가 얘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무 쉽죠? 딱 봐도 평균 변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예요. 이렇게. 이 기울기가 1보다 크냐고요. 1은 뭐야? 1은 얘가 기울기 1짜리 아니야? 즉 얘네 둘을 연결한 요 기울기가 이거보다 기울기 더 크냐고요. 직선이 이렇게 휘잖아. 돌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랬던 직선이 이렇게 돌지 않았냐고요. 그렇죠? 크죠? 이해 가요? 디귿 F'A가 F'B보다 크냐. 자, 딱 대놓고 그냥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예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 이쯤 될 거고요.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요 정확한 얘기는 아래 볼록해서 나중에 미적분 가서 배웁니다. 보다시피 얘보단 얘가 기울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 크다는 게 느낌이 오냐고. 얘를 반시로 더 돌려야 얘가 되지 않겠냐고. 기울어진 정도가. 그렇죠? B쪽이 더 크죠? 이거 틀렸네요. 그럼 반대네요. 이쪽이 더 크니까. 이해 갔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생각보다 지금 진도가 조금 느린 느낌이 한데 하나 더 얘기하고 시간 관계상 개념만 설명하고 문제는 좀 이따 풀게요. 일단 개념 하나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개념 하나만 더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까 내가 잠깐 나왔던 그 단어 기억나요? 미분 가능성? 미친놈이죠 이거. 그쵸? 미분 가능성은 여기서 배우는데 왜 앞에서 이 문제를 이 말을 왜 적어놓은 거야? 미분 가능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미분 계수가 존재할 때 우리는 이것을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로 써요. 나는 요 말을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자꾸 그게 자꾸 떠올라요. 덕선이 알아요? 나도 그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어요. 응답하라 1988인가요? 덕선이 공부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언니는 잘하죠. 언니는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쵸? 내가 그 장면 기억나는 게 뭐냐면 덕선이가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안 봤으니까.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다가 코피 쏟는 게 나와요. 덕선이가. 그 장면만 딱 봤어요. 진짜. 채널 막 돌리다가. 덕선이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정석책에 이렇게 코피를 쏟아 이렇게 툭툭툭툭. 그때 펼쳐진 정석책이 이거였어요. 미분 가능. 난 그걸 봤다고. 잠깐 동안 스쳐가는 거를. 보면서 쟤 지금 미분 공부하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쵸? 드라마 볼 때. 나는 그런 걸 봐요. 이렇게 보면. 나오면 되게 반갑고요. 미분 계수가 존재할 때를 다른 말로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는 말로 쓸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미분 계수 아니었어? 물어볼게. 이게 왜 존재할까? 이게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첫 번째, 얘가 존재한다는 건요. X좌표가 A에 가까워진다 그랬지? 여기 대입하면 분모 뭐 나오죠? 분모가 어디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려면 어때야 되겠죠? 분자도 0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 저게 0분의 0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모양의 리미트를 붙인 값이 0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X좌표 A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연속이 돼야만 여기에 리미트를 붙인 게 FA입니다. 그러니까 FA 빼기 FA는 제로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러분이 앞서서 내용을 얼마큼 복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계속 누적돼가지고 뒤에 걸 건드리기 때문에 못 쫓아간다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미분을 못 쫓아가요. 아예.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빨리 복습을 하라니까. 이 수투는요. 이 한 권이 통째로 한다원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수어는 아이씨 지수로고 잘 몰라. 그러니까 지수로고 잘 몰라도 삼각함수를 잘할 수가 있어요. 삼각함수를 잘 몰라도 수어를 잘할 수가 있다고. 이건 이게 따로따로 된 단원이거든. 근데 이건 달라. 이게 통째로 한 단원이야 이게. 그러니까 앞부분을 못하면 뒷부분 하나도 손을 못 대요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간다고. 하나가 통째 그냥 이게. 이거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다시? 아니 이게 0이 가까워지잖아. 0분의 0이 돼야 이거 수렴하는 그나마 수렴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야 존재하는 거 아니냐고. 그치?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건 당연하잖아. 그치? 그럼 분자는요? 이게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요. 이거 어차피 상수니까. 요거의 극한값이 FA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야? 그게 연속의 정의 아니었어? 그러니까 일단 연속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 조건 연속일 것. 이해 갔어요? 두 번째. 리미트로 정의했죠? 리미트로 정의한 게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기억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죠. 따라 두 번째. 여기에 플러스 붙인 이 모양과 마이너스 붙인 이 모양이 서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되게 길죠. 식 자체가. 이것이 성립해야만 미분 가능. 저게 존재한다. 하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 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얘가 돼야 돼요.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할 때 우리는 이걸 보고 미분계수 존재하니까 미분 가능 이렇게 부르겠다 이거예요. 자, 이거 너무 길죠? 이렇게 쓸까요? F'A 플러스라고. 우미분계수. 오른쪽에서 구한, 그러니까 우극한이지 일종의. 우미분계수. 일단 쓰고 내가 간단하게 최대한 쉽게 다시 설명해 줄게. 이게 뭐냐고? 이건 당연히 왼쪽 미분계수니까 F'A 마이너스 이거는 좌미분계수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아야 한다. 이거고요. 자, 어려운 수학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함수가 연속이라는 건 무슨 뜻? 이 그래프가 붙어 있음이에요, 일단. 그렇죠? 두 번째, 요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분계수가 접선 기울기라며. 그러니까 오른쪽 접선 기울기랑 왼쪽 접선 기울기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야, 이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자, 요 점의 좌표에서 보자고. A. 요 그래프 A에서 붙어 있어? 그럼 연속이야, 일단. 오케이? 두 번째. 동점이 오른쪽에서 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야. 이건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이 동점이 왼쪽에서 이렇게 왔을 때 접선의 접선 이거야. 그래서 접선이 지금처럼 6시처럼 시침 분침 반대로 180도처럼 이렇게 생겼어.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한 직선 아닐까? 일직선? 기울기 똑같잖아. 이쪽도 3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상황일 때를 우리는 보통 이걸 보고 미분 가능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미분이 가능하지 않느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제 그거를 미분 불가능이라 부를 건데. 첫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중학생들 용이니까. 미분 불가능이라 부를 거예요. 이거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존재하면 가능. 없으면 불가능하게 부를 건데요. 불가능이 언제냐면 첫 번째 뾰족점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프가. 자, 요 자리에서 그래프가 붙어있는 연속인 건 이해 가요?
붙어는 있잖아. 아까 우극한 정확한 함수값 다 똑같잖아. 그치? 이해 가요?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접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혹시 이해 가요? 아, 접선이 뭐 별거냐고. 한 점 고정점 만들어 놓고 한 점 이렇게 붙이는 거라니까 이렇게 극한으로. 그때 두 점의 기울기 이해 가냐고요. 오른쪽 접선 기울기. 왼쪽 접선 기울기 구하면 접선 혹시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 가요? 6시 아니죠. 얘는 기울기 양수, 얘는 기울기 음수 아니야? 그러니까 오른쪽 극한, 왼쪽 극한이 다르게 나오죠, 값이.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죠? 아닌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바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뾰족점. 연속이긴 하나 오른쪽 접선 기울기, 왼쪽 접선 기울기가 서로 다른 값이 나와요. 두 번째, 수직 접선. 이건 보통 원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요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요점이 혹시 연속인 건 이해가죠? 연속. 여기에서 접선 그리면 접선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접선으로서는 오케이입니다. 접선이죠, 당연히. 하지만 기울기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 접선의 기울기 얼마인데요?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생긴 직선 기울기를 구했나요? 못 구하지 않았나요? 없다고 하지 않나요, 그동안? 따라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얘도. 접선은 존재하나 접선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거든. 이해 가요? 세 번째는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면 이 자리에서 그래프가 끊겨 있죠. 예,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조차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미분계수는 없다. 미분은 불가능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스타일이 나올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저런 곳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미분 불가능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보통 이거를 부드러운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부드러운 곡선은 미분이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스무스한 곡선들은 다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3차 함수 등등 다 그런 함수들은 미분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사인, 코사인,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미분 가능합니다. 다 부드러운 곡선이죠. 이렇게 딱 꺾였던 것이 있었었죠. 절대값 그래프, 이거 가우스 그래프, 그렇죠? 등등등. 이런 건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요 자리에서 요런 자리는 미분 가능해요. 요런 자리는 부드러우니까. 여기는 뾰족뾰족하죠. 이런 곳은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뾰족점 자리. 이걸 보통 다른 말로는 첨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첨자란 말 알지? 첨탑, 첨예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첨점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점들은 미분이 불가능해요.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든 건 어쨌든 여기부터 시작이야. 이해가 안 되면 다 안 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